참 신기하게도 이제 우리 또 김인식의 국민야구를 이제 즐겁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네 팀의 팬들이 많습니다. 기아, 삼성, 하나, 롯데. 참 부진을 좀 했었던 팀들이 있었었는데 뭐가 문제라고 딱 한 가지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야구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이제 외국인 선수를 제대로 뽑느냐. 네. 이게 1차예요. 네네. 1차. 그러니까 투수 3명에 보통 이제 타자 1명 이렇게 뽑는데 매년 이 선수들을 제대로 뽑는 팀이 어디냐. 그 다음에 그 이제 국내 선발, 네네. 국내 선발이 이제 또 1, 2번 국내 선발이 누구냐, 여기가 얼만큼 해주냐. 그러면 외국인 선발 1, 2번, 국내 선발 1, 2번, 그럼 4명이. 네네. 1, 2, 3번까지 국내 선발이 있으면 더 좋죠. 네네. 근데 그것까지 필요 없고 1, 2만 있더라도 4명만 잘 돌아가도 투수는 선발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타자, 응? 어떻게 해오느냐. 여기에 용병을 잘 뽑아 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5위 안에는 들어가요. 5위 안에는 무조건. 네네. 예. 그런데 대부분 이 지금 나열한 그 이제 뭐 그렇죠. 이제 삼성, 기아, 뭐 또 이제 하나, 롯데 네네. 이렇게 되는데 이 네 팀이 딱 하나 그 중에서 조금 이상하다 하는 팀이 하나라. 하나는 소폴드, 체드벨, 그리고 이제 호잉까지 이제 뭐 괜찮다고 네네네. 보는 거야. 아주 특급들은 아니래도 아주 괜찮다. 네네네. 그러니까 1년을 아무 저거 없이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3인가 했죠. 네. 예, 근데 그 멤버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이용규 하나 거기서 빠지고 결국 이제 보니까 이용규, 정근우 여기들이 작년보다 이제 못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이용규, 정근우, 김태균 여기들, 그 다음에 뭐 이성열이 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뭐 전체적인 그 타격의 그 흐름은 이제 그 선수들이 이제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신인들이 이제 조금 해주고, 투수 역시 이제 뭐 작년에는 뭐 박상원이라든가 석윤이라든가 뭐 송은범이 이렇게 좀 했는데 금년에 그게 조금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용병이 되는데도 이제 거기가 안 됐던 게 조금 이상하다. 네. 이렇게 됐고 나머지 팀들은 용병을 못 뽑은 거예요. 결국은. 뭐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1, 2, 3팀을 말씀드렸는데 SK 같은 경우에도 산체스 잘 던지죠. 소사 잘 던지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최고의 타자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SK지 않을까. 제이미 로맥 선수도 잘 치고, 두산 같은 경우에도 린드블럼, 프랭코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왔다 갔다 최근에 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호세 미겔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 잘 쳐주고 있고, 키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제리 센즈가 엄청나게 잘 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키시가 또 이제 잘 던져주고 있는데, 정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병 역할이 아주 크네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용병들을 잘 뽑은 팀들이 보통 상위 클래스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롯데만 해도 레일리 하나만 그래도 몇 년을 그냥 현상 유지하죠. 네. 금년에 뭐 아수아에도 네, 기대가. 그러니까 뭐 벌써 체육부터 왜소하잖아.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안타를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출루를 많이 해갖고 뭐 도루를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용병하면 그래도 장타라도 좀 치고 하는 맛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랬고 그다음에 톰슨도 결국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롯데가 이제 그 모양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주는 거고 삼성도 결국은 뭐 헤일리하고 맥콰이어 네네. 거기도 결국 다 바뀌고 그랬죠. 네네. 예. 그러니까 러프 하나만 이제 타자로서 있는 거고 나머지가 또 바뀌고 뭐 하는 거고 기아 역시 윌랜드 하나 놔두고 뭐 다시 제이콥 터너니 무슨 뭐 처음에 이제 뭐 베이커 처음에 이제 타자 터커, 네. 거기도 또 터커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허물어지게 되는 거고 해서 용병 농사를 잘못 찐 거 아닌가? 이 스카우팅이라는 게 참 이게 어려운 게 사실은 이제 뭐 미국에 가서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 이제 스카우팅 팀이 가서 이제 가는데 다 본인들이 봤을 때 정말 잘한 선수다. 아서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대치가 엄청났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기억 남는 용병 중에 한 명이 이제 삼성이 예전에 라이언 가코라고 그 이제 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었을 때 괜찮게 뛰었었던 선수가 있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 딱 또 볼스테드 선수 같은 경우에 키가 옛날에 이제 크리스 볼스테드 선수는 이제 두산 베어스에서 니퍼트 선수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트윈 타워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잘 던진 모습을 못 보여줬고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디 1라운드 몇 픽이고 뭐 그런 선수들인데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잘 못하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그 문화 차이에 적응을 하는 선수가 있고 네네네네. 못하는 선수가 있고 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네네. 뭐 언어야 뭐 서로 마찬가지인데 보면 이제 그 또 이제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이런 데서 문제.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야구 진짜 기술 외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되면서 그게 이제 슬슬 허물어지는 거지. 네네네. 그리고 이제 네 뭐 여기서 좀 있다가 그냥 가지 뭐. 이제 또 체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하다 보면 뭐 처음부터만 잘하나? 여기에 뭐 적응하려면 또 뭐 처음에는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또 잘하는 선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뭐 한 달 정도 뭐 못하는데 또 소문이 저거 이제 쫓겨갈 거다. 뭐 이런 소문이 나고 말은 못해도 다 눈치로 다 알지.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집에 가서 그 고민을 이제 뭐 또 이제 푸념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 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그 조직에 적응을 못하고 이러다 보면 또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치나 감독들 또 구단에서 그거를 잘 해줘야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뭐 한국에서 이제 뭐 용병들 중에서 보면 이제 한국에서 잘한 선수들 보면은 정말 한국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잘 적응한 선수들이 많았었어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니퍼트 선수가 더스틴 니퍼트 선수가 있었고 예전에 또 이제 카린 가르시아 선수는 뭐 제2의 한국인이라고 뭐 제2 국적이 이제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뭐 소주, 삼겹살, 산낙지까지 즐겨 먹는다고 했었고 또 예전에 또 롯데와 하나 왔다 갔다 했었던 이제 셰인 유먼 선수 같은 경우는 찜닭을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문화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가 문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몇몇 이제 예전에 스포츠 캐스터 하면서 외국인 선수들을 보면 음식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음식에 입에 안 맞고 하기 때문에 또 운동 선수이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뭐 설렁탕도 뭐 잘 먹고 김치찌개도 잘 먹고 막 이런 선수들, 특히 이제 삼겹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그 여기에 적응을 금방금방 하고 이런 선수들이
잘하더라고. 네, 그 최근에 저기 뭐 인터넷에서 제가 사진을 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넥센이었었죠. 넥센 히터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감자탕 집에서 회식을 하는데 외국인 선수들은 옆에서 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적응하기가 힘든 선수도 많고 하는데 그 팀에 이제 영어를 잘하는 선수가 혹시 있고 그러면은 그런 데서 좀 항상 꼭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있나요? 좀 이제 영어를 하면서 좀 한국 야구 적응하는데 이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간혹 가다 있죠.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제 하나둘씩 이제 튀어나오는 경우 있고, 네. 이제 뭐 팀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역이 따로 있고, 네네. 또 이제 프론트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수는 이제 극히 힘든데 가다 한 명씩 나와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들은 건데 저도 이제 용병 선수들이랑 이제 많이 친해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뭐 몇몇 선수는 영어를 못 하는데 그래도 영어 대화하려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유먼 선수가 기억이 남는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민호 선수가 영어를 그렇게 못 하는데도 그래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하고 외국인 선수 친구들을 이제 잘 편하게 해주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있었다고 했었었는데 삼성화주는 왜 삼성 선수들이 못했을까요? 그게 저도 궁금하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뭐 거시적인 팀 운영의 문제 대해서 이제 질문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독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아직까지 뭐 답이 네 지금 생각을 하시는 중이었는데 도시피님께서 여기서 별풍선 아까 전에 뭐 질문이 그게 뭐였었죠? 네 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국내 프로야구가 나가야 하는 지향점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질문이 오셨었군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왔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님? 그러니까 지금 뭐 딴 거 없다고 봐요. 저희는 이런 게 몇 번씩 얘기가 되는데 네. 그 팀의 운영에 있어서 진짜 제일 그 팀의 최고 책임자인 이제 사장이 그 자리를 오래 해야만이 네. 그게 이제 그 운영이 되지 않겠나. 네네네. 그 이유는 보통 한 3년씩이면 사장이 바뀌기 때문에 네네. 한 10년씩 하다 보면은 사장이 과연 내가 이 단장을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가, 감독을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가. 네. 그럼 팀이 우리가 10년 동안 내가 사장을 하다 보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런 걸 뭐 하다 다 거치다 보면은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응? 뭐가 문제다 하는 거를 암만 야구를 몰라도 알 수가 있을 거 아닌가. 네네. 한 3년씩 하고 또 바뀌면 맨날 신인들이 되는 거야. 네. 사장이.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야, 우리나라. 사실은 질문이 제가 이제 원고에 있었었던 질문이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한 명이 이제 하신 건데 감독님께서 답을 하시기 전에 바로 스튜디오 요미님께서 사장이 잘해야 된다고 라고 답이 나오셨거든요. 사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방송을 사실 이제 4번뿐이 안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제일 많이 얘기하셨었던 게 저는 기억 남게 사장이 잘해야 된다. 사장을 너무 많이 바꾼다. 그리고 8월 12일입니다. 네, 8월 12일은 오늘 전에 이제 류현진이 마지막 전화했었던 때 했었었고 여기서 이제 또 재영님께서 김웅영 감독님께서 삼성에 있었을 때 삼성 엄청 잘했죠라고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김웅영 감독님이 있었을 때 뭐 다르게 뭐 운영을 하신 건가요? 왜 제가 알기로는 선동열 감독님이 있었을 때도 잘했었고 류준희 감독님도 있었을 때도 잘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다르게 뭐 운영했었던 게 있으셨나요? 김웅영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야구를 이제 뭐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알겠죠. 아니면 뭐 사장님들이 건들지 못해서 그런 거였었나요? 그 김웅영 감독님이 있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네. 이제 야구를 아무래도 다른 사장들보다 많이 아는 거 아닌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야구를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구단은 네. 왜 감독도 오래 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 뭐 사장을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장들하고는 이제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자꾸 이제 뭐 KBO랑 자꾸 이제 미국 시스템, 메이저리그 시스템을 자꾸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좀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감독님께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힘들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하신 적이 있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이제 미국 같이 메이저리그 같이 이제 야구단 뭐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기업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네네네. 그래서 그거부터가 틀리니까 그거부터 틀린데 왜 그거를 똑같이 거기하고 똑같이 하려고 드냐 이거지. 네네네. 여기 나름대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네. 사실 그 시스템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구 시스템 자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인프라라고 그래야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내내 이제 뭐 야구 필드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뭐 어디 조금만 걸어가면 야구 필드가 있어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필드도 있고 하는데 한국은 또 이제 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어린 친구들 또 키우기도 좀 힘들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님.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네네. 근본적으로 얘는 이 하나의 회사 그룹에서 그냥 야구단이 거기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LA 다저스면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면 뉴욕 양키스 이 야구단을 운영하는 여기 자체 네네. 독립된 데서 하는 거고 틀리지 않느냐. 네. 그러면 거기서 야구를 뭐 저 사장을 쓴다 하면은 야구를 알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 계약해서 할 거 아니야. 네네. 여기는 그룹에서 사장을 보내잖아. 네. 그 차이란 말이야 우선. 이거를 똑같이 이 시스템이 벌써 틀린데 어떻게 메이저하고 똑같이 하려고 드냐 이거야. 모든 대우서부터 모든 거를 똑같이 하려고 그래. 그럼 거기 환경하고 거기 시설 모든 거하고 다 똑같이 돼야지. 실력도 거기하고 똑같이 돼야 거기하고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근데 전혀 그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그 기업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삼성이면 삼성, 뭐 기아면 기아, LG면 LG 그렇게 보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바뀔 수가 없는 게 참 문제인 거죠. 근데 내 얘기는 지금 현재 그게 바뀔 수가 없으니까 여기 나름대로 해나가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여기 네. 나름대로. 목이 많이 타신 것 같습니다. 네, 물을 방송하시면서 처음으로 물을 드시는 것 같은데 참 한국 야구라는 게 참 팬으로서도 이게 답답한 게 참 많거든요. 감독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 사장들보다 팬들이 더 야구를 많이 한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팬 누구 중에서 사장하라고 집어넣으라고 하면 더 잘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그런 시스템이 참 안 바뀌는 게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 있는 거 갖다가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현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네. 그 하루아침에 그거를 자꾸 보고 야구 실력은 거기다가 맞추고 거길 따라가는 건 좋은데 네네. 모든 걸 다 거기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그러니까 되냐 말이야.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미국 같은 스타일로 왔었으면 예를 들어서 감독님 같은 분이 사장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딱 하시면 딱 좋을 텐데 이게 아쉽게도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이 끝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을 이제 다 답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계속해서 끝나기 전에 바로 지금 질문들을 탁탁탁탁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샬 4895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19단 체제 뭐가 문제입니까? 경기력 등의 문제? 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었는데 10팀을 다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요.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요? 19단 체제가 되고 그 체제를 얘기하는 네네네.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어요. 네.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144게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제에서 144게임 우리 그 국내에 지금 모든 투수들 특히나 투수들 그 실력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지. 응? 이걸 갖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10팀이 되면서 사실 더 추가를 했고 원래는 이제 132경기에서다 144를 올리고 했었었는데 옛날처럼 이걸 또 줄일 수 있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제 사실은 이제 프로 야구라는 게 지금 38년 됐죠. 38년 됐고 이제 미국 야구랑 비교할 수 없는 게 미국 야구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야구의 38년이 참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야구도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이제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BS PD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SK 팬이었었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김시 감독님이 생각하는 김성근 감독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었는데 사실 국내에서 김성근 감독님 대해서 참 많이 갈라져 있거든요. 감독님이 보셨을 때는 김성근 감독님은 어떤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성훈 감독은 그 이제 아주 훈련을 많이 하는 그런 네. 그런 감독님이죠. 예. 참 그게 그게 바로 김성근 감독님입니다. 훈련 많은 감독님. 딱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KBS PD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감독님 경력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았었던 경기가 어떤 경기였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너무 워낙 많은 경기를 보셨기 때문에 딱 한 경기를 딱 찜하자면은 할 수 있으신가요, 감독님? 딱 기억 남는 경기 딱 한 경기가? 이게 국내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뭐 국가대표 경기로 가야 되나요? 이게 어떤 경기가 제일 기억이 남나요, 감독님? 국가대표 경기 한번 보러. 그러니까 뭐 저기 프리미엄 12가 이제 준결승에서 프리미엄 12 경기 준결승에서 일본 잡았어요. 일본의 9회 이제 우리가 역전승했을 때 네네. 그때가 아주 제일 뭐 그냥 기억이 남는. 아니 뭐 기억이 남는 경기 있지만 네네. 그래도 그게 아주 극적인 거잖아요. 네네. 예. 사실은 뭐 어떤 면에 봤을 때 많은 완전히 이제 진시합인데 네네네. 그게 이제 그냥 단 한 해에 그렇게 뒤집었으니까. 혹시 그런 경기 있었을 때는 이제 뭐 이제 지고 있는 경기, 뭐 역전을 하자, 뭐 화이팅을 하자, 뭐 그런 메시지를 감독님께서 직접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시나요? 그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선수들 모여서 무슨 이걸 어떻게 역전을 하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전부 다들 마음속으로 다 이제 하나가 돼서 그렇게 보여 내 눈에도 이제 그런 경우. 근데 항상 이제 그런 뭐 팀에 보면은 항상 이제 그 화이팅이 넘치고 좀 이제 리더 같은 이제 선수들이 있었었는데 그 프리미어 투어에서는 그런 선수가
특히 뭐 이제 기억나는 선수가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본하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네. 일본하고 경기를 내가 좀 비교적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일본하고 할 때 그 이제 뭐 선수들한테 뭐 주는 메시지 뭐 이런 게 특별히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전부 궁금해 하더라고. 네네. 특히 일본의 매스컴에서 더 궁금해 하더라고. 근데 어. 실질적인 그 선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할 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선수들이 각자가 나름대로 다 마음속에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네. 어떻게든지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딱 한 명이 딱 이러러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씩 한 전체가. 명씩 다. 그때는 그럼 일부러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면 자꾸 부담을 주는 거니까 그 얘기를 안 하지. 자,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감독님께서 참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스티님께서 이 얘기도 사실은 이제 좀 첫 회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 했었는데 네스티님께서 국내 특구 투수 계보가 끊긴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셨었는데 감독님께서 사실은 국내 투수가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도 이제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프로야구가 많이 인기가 끌면서 어린 친구들이 야구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축구를 봤었을 때 2002년도 월드컵 이후로 참 많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손흥민부터 해가지고 지금 황의조 선수도 잘하고 황희찬 선수. 근데 야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이후로 더 많이 그런 선수들이 어린 친구들 야구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투수는 많은 선수들이 보이지가 않은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감독님이 봤었을 때 있나요? 글쎄 뭐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궁금해 그게. 저도 궁금한데. 네네. 그 이제 뭐 이제 그 연도마다 이제 뭐 어느 연도에 이제 좋은 선수도 좋은 투수가 나오고 이제 뭐 어느 연도에 안 나오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이상이 지금 뭐 우리가 국내에서 좀 굵직굵직한 투수다 이렇게 꼭 얘기할 만한 투수가 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네. 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건 이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데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또 이제 어려서 니트서부터 가르치는 데서는 우린 잘 가르쳐 올렸는데 프로 가서 못한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스카우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잖아. 우린 좋은 선수 스카우트 해주는데, 코치들이나 감독이 못 가르쳤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너무 길어. 어쨌든 누가 못 가르치든 누가 잘 가르치든 간에 뭐 10여 년 이상을 지금 안 나오고 있어. 그리고 무작정으로 볼만 빠른 것만 찾고 있어.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장재영 선수 같은 예, 케이스. 그게 지금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빠른 투수들이 뭐 160km씩 던지고 말이야 옷단이 같이 뭐 이렇게 던지는 투수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과연 투수들이 우리가 일본 애들 같이 이렇게 일본은 진짜 투수들이 계속 나오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연구 과제야 지금 우리도. 그래서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저도 궁금해요 진짜. 네. 예. 참 그 야구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감독님께서도 답을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파 투수가 왜 안 나올까라는 미스테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 또 네스티님께서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투수들이 속도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160 던지는 선수가 이제 흔합니다. 이제 뭐 일본에서 그런 선수가 보이고 하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언더 18세에서 일본 선수에서 로키 선수인데 18살인데 160을 넘게 던지더라고요. 그런 선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게 왜 안 보일까라는 참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현 힉스님께서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감독님, 내년 하나 정력은 어떻게 보시나요? 벌써 내년을 지금 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감독님 이런 것도 어떻게 짤 수 있는 이거 뭐 어떻게 예측을 하실 수 있나요? 내년을 어떻게 보시나요, 감독님 하나를? 항상 이게 그런 팀의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하나도 이제 용병을 어떻게 지금 계속 갖고 있을 건지 또 새롭게 교체를 할 건지 네. 그리고 신인 투수나 뭐 지금 기존의 투수가 국내 투수로서 선발을 1, 2, 3 이렇게 제대로 할 것이냐 네네. 1, 2만 할 것이냐 1, 2만 돼도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내가 거기 뭐 코칭 스텝이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이제 선수가 좀 들어와야겠지 신인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지만 제가 이번 그 신인 드래프트를 보니까 결과를 봤었을 때 잘 뽑은 팀 중에서 하나가 좀 잘 뽑았어요. 하나랑 또 SK도 잘 뽑았고 KT 그 세 팀이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이제 하나대에서 미래는 어떻게 조금씩 그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말씀하셨었는데 그걸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 스카우트를 이제 외국인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처음 발표하는 건데 제가 한 4년 전이었었나요? 4년 전에 삼성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외국인 스카우트 할 생각이 없냐고 했었었는데 제일 위험한 게 삼성 외국인 스카우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일은 좋지만 잘리면 제가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절한 게 기억이 나는데 뭐 제가 뭐 어떻게 바꿨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에서 선발 투수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감독님이 봤었을 때 하나에서 지금 현재 당연히 이제 외국인 선수는 이제 빼겠죠.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떠오르는 선수가 있나요, 감독님? 글쎄 지금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저 밑에 지금 뭐 노시환이 변우혁이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좀 커서 야수들이죠. 네, 야수들이죠. 예, 네. 여기들은 좀 알겠는데 투수는 뭐 잘 보이질 않네요. 네. 투수는. 그 감독님께서 제가 지켜본 그 네 번째 방송인데 그 감독님이 어려워하시는 질문이 하나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항상 힘들어하신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변우혁이랑 노시환 선수 얘기를 하셨는데 변우혁이랑 노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고 작년 그 신인 드래프트가 또 하나가 엄청 잘 뽑았습니다. 그 변우혁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차에 있었고 노시환 선수가 2차에서 뽑혔었던 것 같은데 그 선수들은 정말 잘 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팬들 여러분들께서 네, 힘내세요. 네, 미래는 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드래프트를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많은 질문들 오늘 또 이제 야구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또 KBS PD님께서 아까 전에 또 옛날 이야기 김인식 감독님을 만났었을 때 그 사인볼 얘기하시면서 사진 찍은 거 얘기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인식 감독님의 사인볼 꼭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또 김인식의 국민야구 또 이벤트가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요. 우리 또 아프리카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카카오 TV까지 많이 구독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KBO 포스트 시즌 재밌겠죠. 포스트 시즌 예상과 또 우리가 또 야구 팬들 사이에서 또 기대할 게 있죠. 2019년도
프리미어 투어부의 소식을 또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감독님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류현진 선수 또 이제 전화를 또 받으셔야죠. 또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희시 감독님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